2026년 1월 3일 새벽 전 세계의 시선이 남미의 한 국가로 쏠렸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미군 폭격기들이 카라카스의 밤하늘을 찢어 놓았습니다. 미국 델타포스가 정력적으로 투입되었고 작전 개시 단 3시간 만에 충격적인 사진 한 장이 전 세계 언론에 타전됩니다. 예. 허름한 나이키 운동복 차림에 안대를 하고 양손에 수갑이 채워진 차에 끌려가는 남자, 바로 베네수엘라의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였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마약과 테러 혐의로 체포되어 미국으로 압송되는 이 비현실적인 장면, 도대체 이 나라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처참한 몰락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시간을 딱 30년 전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지금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던 그 시절로 말이죠. 믿기 힘드시겠지만 불과 30년 전만 해도 베네수엘라는 남미의 사우디아라비아로 불리던 초부유국이었습니다. 석유가 그야말로 땅만 파면 솟구쳤으니까요. 사람들은 야구에 열광했고 미인대회 우승자를 밥 먹듯이 배출했습니다. 모두가 이 풍요가 영원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곧 깨질 운명이었습니다. 천국에서 지옥으로 추락하는 데 걸린 시간은 고작 27년. 오늘 우리는 그 잔혹하고도 충격적인 몰락의 역사를 파헤쳐 보려 합니다. 자, 이야기의 시작은 1992년 2월 4일 새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붉은 베레모를 쓴 한 중령이 탱크를 몰고 대통령궁으로 돌진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우고 차베스. 야구 선수를 꿈꾸던 순박한 소녀는 육군사관학교에서 혁명가 시몬 볼리바르의 사상에 심취하며 괴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자, 당시 베네수엘라는 겉만 화려했지 속은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1989년 카라카소라 불리는 대참사가 그 증거였죠. 국제통화기금 IMF의 구제금융을 받으며 석유 보조금이 끊기자 하룻밤 사이에 버스비와 빵값이 2배로 뛰었습니다. 배고픈 빈민들은 참지 못하고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정부는 대화 대신 총알을 택했습니다. 군대를 동원한 무차별 진압으로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차베스는 이 지옥도를 보며 결심했습니다. 부패한 기득권을 내 손으로 쓸어버리겠다. 비록 92년에 쿠데타는 실패로 끝났지만 체포 직전 TV 생중계된 그의 1분 연설은 역사를 바꿨습니다. 동료들이여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지금은 말이죠. 이 지금은이라는 단 2글자에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열광했습니다. 감옥에서 2년을 보내고 사면된 차베스는 1998년 대선에 출마해 압도적인 표차로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빈민들의 영웅이 탄생한 순간이었습니다. 1999년 취임한 차베스의 운은 기막히게 좋았습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으로 국제 유가가 미친 듯이 폭등하기 시작했거든요. 세계 최대 매장량을 가진 나라에 오일머니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차베스는 이 막대한 돈을 고민 없이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상교육, 무상의료, 식량 배급. 빈민촌에는 학교와 병원이 지어졌고 빈곤율은 절반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국민들에게 차베스는 대통령이 아니라 신이었습니다. 그는 매주 일요일 알로 프레지덴테라는 TV쇼를 진행하며 노래하고 춤추고 장관들을 생방송 중에 해고했습니다. 국민들은 이 쇼에 중독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달콤한 축제 뒤에는 독재라는 독버섯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차베스는 오직 석유 하나만 믿고 다른 산업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권력을 영원히 잡기 위해 헌법을 고쳐 연임 제한을 없앴고 사법부를 자신의 사람들로 채웠습니다. 반대하는 언론은 문을 닫게 만들었죠. 심지어 그의 고향에서는 아버지와 형제들이 20년 넘게 주지사를 돌려막기 하며 온갖 부정부패를 저질렀지만 누구도 그들을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결정적인 실수는 2007년 석유산업 국유화였습니다. 엑소모빌 같은 외국 기업을 쫓아내고 모든 시설을 빼앗았죠. 당장은 돈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문제는 베네수엘라의 석유는 끈적한 중질유라 고도의 정제 기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술을 가진 외국 기업이 떠나자 생산 효율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2013년 차베스가 암으로 사망합니다. 근데 그가 남긴 후계자는 버스 기사 출신의 충성파 니콜라스 마두로였습니다. 마두로는 차베스의 흉내를 냈지만 그에겐 카리스마도 운도 없었습니다. 취임 직후인 2014년 셰일가스 혁명으로 국제 유가가 대폭락했기 때문입니다. 배럴당 100달러가 넘던 석유가 30달러 밑으로 떨어지자 베네수엘라 경제는 그야말로 증발해버렸습니다. 물가 상승률 6만%, 돈은 휴지 조각보다 못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지폐를 세는 대신 저울에 달아서 무게로 계산하기 시작했죠.
슈퍼마켓 선반은 텅 비었고 사람들은 쓰레기통을 뒤져 먹을 것을 찾았습니다. 국민들의 평균 체중이 11kg이나 줄어드는 기아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살기 위해 5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걸어서 국경을 넘었습니다. 시리아 난민 사태 다음으로 큰 현대사 최악의 엑소더스였습니다. 나라가 이 지경인데 마두로는 뭘 했을까요? 그는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더 잔혹한 독재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야당이 장악한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깡패들을 동원해 의원들을 폭행했습니다. 선거는 조작되었고 반대파는 감옥으로 끌려갔습니다. 2018년 그리고 2024년 대선 출구조사에서 2배 차이로 졌음에도 마두로는 뻔뻔하게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국민들은 냄비를 두드리며 저항했지만 군대를 장악한 마두로는 끄떡없었습니다. 국제사회의 제재도 그를 멈추지 못했죠. 하지만 2025년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으로 돌아오면서 상황은 급반전됩니다. 트럼프는 마두로를 세계 최대의 마약상으로 규정하고 현상금을 5천만 달러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2026년 마침내 절대적 결의 작전이 시작된 겁니다. 13년의 철권 통치가 무너지는 데 걸린 시간은 고작 3시간. 절대 권력자라던 마두로는 침실에서 잠옷바람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현재 베네수엘라는 마두로 잔당과 미국의 개입 사이에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석유 시설을 복구해 재건하겠다고 하지만 이라크 전쟁의 악몽이 떠오르는 건 왜일까요? 가난한 자들의 구원자로 등장해 오일머니로 유토피아를 꿈꿨던 나라. 하지만 포퓰리즘과 독재, 그리고 무능이 만나자 그곳은 생지옥이 되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비극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달콤한 약속 뒤에 숨겨진 청구서가 얼마나 가혹할 수 있는지를 말이죠.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